예, 위성군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가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에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급도 줄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 가처분 소득은 줄었습니다. 갈수록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념 전쟁에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일제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대의 뿌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공적과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건국무장 대통령장을 받은 분입니다. 1922년 극동 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소련에 입국하면서 자신의 직업은 의병이요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썼던 분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쌓았던 분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하락세입니다. 경기 부진,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 등 한국 경제가 악순환에 덫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경제에 올인하도록 진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되어서 질문을 우선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PPT 해주십시오. 시트. 네. 어제 이제 국무총리님과 여당의 의원님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사실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게.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관계부처 합동 TF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 날 4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 및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합니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대사에게 우려를 전합니다. 4월 19일 그토록 이제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3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 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어지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5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전오염수 한국시찰단 파견을 합의를 하게 되어지고요. 7월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정부 야당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을 얘기하는데 최종 8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PT 좀 넘겨주실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 차관회의를 해서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그간의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대응을 논의해서 대응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 국가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얘기를 어제 총리께서는 읽으셨는데요. 나머지 얘기는 사실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해양 방류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대통령은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니 이 문제만큼은 물귀신 작전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이어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정의용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합니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지지하면 지지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했는데 그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면 국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대통령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그런 진언을, 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